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과학 지문입니다. 수험생들 중에는 이런 과학 지문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문을 설명하기 전에 가끔 수험생들 중에 모의고사 비문학을 풀 때 문제나 선택지를 읽고 지문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문제나 선택지를 읽고 가장 중요한 말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지문을 읽겠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문제는 중심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독해할 때는 이 지문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이 되는 핵심어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지문을 읽고 이걸 머릿속에 축적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글의 구조가 보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이런 핵심 내용과 관련돼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지문이 있고 그 중요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필요한 문장을 가지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비문학을 더 빨리 정확하게 독해하고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지문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시켜줄 테니까 비문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 오늘 수업을 듣고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일관성 있게 하세요. 대부분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비문학이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3지문, 4지문 정도를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연습하면 여러분들 이해력도 좋아지고 문제 푸는 능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한번 해설해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처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거나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부릅니다.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유체의 운동 원리를 다루는 유체역학에서는 응력과 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유체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 일문단을 읽고 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유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체의 의미는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가 응력이란 말이 있고 또 하나 점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지 우리는 유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건 얘의 의미를 꼭 이해해야 되고요. 얘하고 얘를 알아야지 얘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음 문단에서 얘하고 얘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유체는 이런 거야. 유체를 이해하려면 얘하고 얘가 필요하네.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유체는 뭡니까?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액체나 기체처럼. 이건 직위법이 아니고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럼 액체나 기체처럼 입자가 쉽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유체라고 한다. 그리고 유체는 응력과 점성을 가지고 유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 이 문단에 가면 응력이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응력이란 어떤 물질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내부에서 이에 대항하여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응력입니다. 우리 뭐 대응력 이런 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누가 양병철을 위협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힘, 이게 응력입니다. 응력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하다는 거죠. 방향에 따라. 그중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얘보다는 얘가 좀 구체적이네요. 그래서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은 전단 응력이다. 유체는 이러한 전단 응력이 작용할 때 형태가 연속적으로 변형됩니다. 유체에 의해서 결국 전단 응력에 의해서 유체는 변형됩니다. 이때 유체가 변형되는 양상, 모습이죠. 모습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또 나오네요. 그죠?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점성이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는 응력. 그 다음에 응력 중에서도 뭐? 전단 응력.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성.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지 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문단과 2문단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유체의 의미, 전단 응력의 의미, 점성의 의미가 나오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결국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네들을 왜 설명을 한 거냐? 그러면 유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응력과 점성을 설명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3문단에 가면 그림과 함께 글이 제시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림과 글을 빨리 비교해서 여러분들 이 글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림을 그렇게 활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실험과 같이 매우 넓은 두 평행평판 사이에 어떤 유체가 들어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여기 지금 평행평판이 있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 유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때 평행평판 중 아래쪽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평판이고요. 위쪽 평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단의 내용 자체가 이 문단보다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이 문단을 읽고 이해가 안 된 걸 이걸 통해서 이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문을 읽다가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문장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문장을 이용해서 또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문제를 풀다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위쪽 평판이 P방향의 힘이 가해지면 위쪽 평판은 P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위쪽 평판의 운동에 따라서 평판 사이의 유체에는 전단 응력이 또 나오네 이 단어죠. 발생합니다. 이때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유체는 연속적으로 변형됩니다. 똑같은 말이네. 결국 전단 응력에 의해서 유체는 변형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문단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위에 위쪽 평판이 있고 아래쪽 평판이 있는데 위쪽 평판이 P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평행하는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이죠. 이 평행으로 이동하면 이 유체에서는 전단 응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단 응력에 의해서 유체는 변형되는 겁니다. 이때 위쪽 평판에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위쪽 평판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고 고정 평판을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체가 지닌 점성 때문에 또 나오네 이 단어. 점성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두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 입자들의 속도는 고정 평판으로부터 위쪽 평판으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커지죠. 그죠? 이 말은 이 위쪽 평판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대항하는 뭐가? 전단 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에는 고정 평판입니다. 그럼 결국 위쪽이 결국 뭐가 심해진다는 거죠? 변형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두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 입자들의 속도는 고정 평판으로부터 위쪽 평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할 일정한 비율로 커집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전단 응력이 증가하게 되면 유체 입자들의 속도도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유체의 변형이 커져 전단 응력에 따른 시간당 유체의 변형되는 변화율을 우리는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얘가 커집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3문단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쓴 건 분명히 이거죠. 전단 응력에 의해서 뭐가? 전단 변형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단 변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말은 변형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P가 움직이고 결국 여긴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결국 변형되지 않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체는 변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나면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은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답니다. 전단 응력은 전단 변형률과 관계가 있고 여기에 또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점성계수라고. 그래서 결국 이 식에서 점성계수는 설명하잖아요. 그죠? 유체가 지닌 점성을 수치화한 건데 유체마다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성계수의 특징 때문에 전단 응력이 일정하다면 점성계수에 따라서 전단 변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됐죠? 그럼 얘가 일정하다면 얘 때문에 얘가 달라지는 거고 얘가 일정하다면 얘 때문에 얘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들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이라는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얘네들끼리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일정하면 얘 때문에 얘가 변하고 얘가 일정하면 얘 때문에 얘가 변할 수 있겠죠. 응? 그 관계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문단까지 읽어보면 유체, 그 다음에 전단 응력, 그 다음에 점성,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 그 다음에 점성계수.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고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혼자 연습할 때 자꾸 핵심 대상을 찾아서 이해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는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지문을 기억하고 비교해서 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문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EBS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모의고사에서 혹시 낯선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해하면서 읽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점성계수가 전단 응력이나 전단 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는 뉴턴 유체래요. 그럼 뉴턴 유체의 특징은 점성계수가 일정한 유체입니다. 그럼 얘가 일정하다면 얘 때문에 얘가 변할 수 있고 얘 때문에 얘가 변할 수 있죠.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 변형률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럼 결국 얘는 상관없고 얘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 겁니다.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턴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단 응력에 의해서 전단 변형률이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을 가로축으로 하고 전단 응력을 세로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나타내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게 바로 점성계수입니다. 이게 전단 응력, 이게 전단 변형률. 됐죠? 이게 바로 점성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점성계수, 얘가 변형률, 얘는 전단 응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뉴턴 유체입니다. 그래서 4문단에서는 여러분 얘를 설명하고 있어요. 얘 가장 중요한 뉴턴 유체의 특징은 뭐죠? 점성계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가면 이와 달리 비뉴턴 유체는 됐죠? 얘가 중요한 대상이죠. 전단 응력의 크기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하는 겁니다. 비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겁니다. 점성계수가 변하는 겁니다. 아까 뉴턴 유체는 얘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전단 응력 때문에 전단 변형률이 바뀌는 거지만 얘는 전단 응력 때문에 점성계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의 관계를, 전단 변형률과 전단 응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변하는 곡선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까 뉴턴 유체는 직선이었지만 얘는 곡선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뉴턴 유체에는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감소하는 전단 희박 유체가 있고요.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증가하는 전단 농후 유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응력이 있고요. 여기 변형률이 있는데 결국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점성계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점성계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비뉴턴 유체입니다. 또한 전단 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변형이 없다가 항목 응력이라고 지칭되는 일정한 전단 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나타나는 빙행 유체도 있답니다. 그래서 5문단에서는 여러분 얘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빙행 유체까지. 여기까지 설명. 그럼 결국은 이 둘은 유체의 종류네. 이 종류를 통해서 유체의 뭐를 쓰고 있어요? 특성을 설명하네. 그럼 이 글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용어를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유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과학지문이 대체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학지문 읽을 때는 이런 핵심 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이것과 관련돼서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볼까요? 16번 문제를 보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전단 응력이 작용하면 유체의 형태는 변형됩니다. 이건 여러분 중심 내용이죠. 이걸 전체의 중심 내용이 아니고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알았죠? 전단 응력이 아주 중요한 단어였죠. 작용하면 유체는 변합니다. 응력과 점성의 개념을 알아야지 유체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성은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그죠? 중요한 단어죠.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납니다. 입자들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전단 응력은 물질의 표면에 평행하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이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이거는 여러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항하는 힘이지 전단 응력이. 물질의 표면에 평행하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이죠. 액체와 기체는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바꾸는 게 유체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전단 응력, 응력, 점성계수, 점성 됐죠? 그 다음에 전단 응력 중요한 단어들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핵심 어들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를 지문 읽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서 비교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핵심 내용을 찾지 못하면 결국 지문을 다 읽고 또 지문으로 돌아가서 선택지와 비교해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을 때는 핵심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머릿속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4번이 답입니다. 17번은 여러분 보기는 윗글의 실험 설계에 따라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전단 변형률이 10, 20, 10입니다. 그리고 온도 압력은 동일하고 뉴턴 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뉴턴 유체는 무슨 특징이 있었죠? 일단 점성계수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1번, 2번이 답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A에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 응력이 증가하면 전단 변형률이 증가한다. 왜? 당연히 점성계수는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됐죠?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B에 사용된 유체의 경우는 전단 응력이 증가하더라도 점성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뉴턴 유체는 여러분들 점성계수가 일정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1, 2번은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3번에 A, B에 사용된 각각의 유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같다면 점성계수에서 A에 사용된 유체가 크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전단 응력이 같은 겁니다. 그럼 점성계수에서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겠다. 왜? 점성계수에 얘가 일정하다면 얘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전단 변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 전단 변형률 때문에 얘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제 위에 보면 A하고 B를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얘네들은 전단 변형률이 달라요. 근데 결국 전단 모는 응력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다고 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10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럼 결국은 모는 점성계수는 얘는 10이고 얘는 5가 되죠. 그럼 당연히
A가 점성계수가 큰 게 맞습니다. 알았죠? 그럼 3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4번은 A에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가 C에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유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A에서 사용한 유체가 AC는 여러분들 뭐가 똑같죠? 전단 변형률이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10, 11 됐죠? 그럼 결국은 얘가 동일하다면 뭐에 의해서? 점성계수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전단 응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결국 유체 점성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점성계수가 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단 응력도 뭐가? A가 커야 됩니다. 뭐는 일정하니까. 전단 변형률은 일정하니까.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시험장에선 진짜 시간이 쫓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 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은 우리가 비교하거나 또는 감각적으로 찍고 나올 수밖에 없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 최대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밑에 B하고 C에 사용된 각각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같다면 당연히 C에 사용된 유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더 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B하고 C를 보세요. B하고 C를. BC를 보면 얘가 지금 변형률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20하고 10인데 결국 뭐는 똑같다고 돼 있어요? 점성계수는 동일하다고 봅시다. 동일하다고. 그럼 당연히 전단 응력은 얘가 높기 때문에 얘가 높고 얘는 10이기 때문에 얘. 맞죠? 그럼 당연히 얘가 높아야지요. 얘가 일정하다면 이 둘의 관계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증가하면 얘 증가하고 얘 증가하면 얘 증가하는 거죠. 됐죠? 그럼 선택지를 보면 B와 C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동일하다면 뉴턴 유체는 원래 점성계수가 같다면 C에 사용된 유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죠. 왜? B가 전단 변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얘가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면 A하고 B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A는 여러분 전단 응력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뉴턴 유체입니다. 근데 얘는 직선이죠. 얘는 뉴턴 유체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찾은 다음에 바로 선택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점성계수가 변하는 유체라고 할 수 있게끔. 맞죠?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얘가 변하는 거죠. 비뉴턴 유체는. 그래서 전단 응력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 할 수도 있고요. 점성계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뉴턴 유체입니다. B는 온도가 변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요. 이건 모르겠다. 알았죠? 근데 B는 전단 응력에 따라 유체가 운동하는 저항하는 성질은 점성인데요. B는 전단 응력에 따라서 점성이 변하진 않습니다. 왜?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단 응력에 따라 변하는 건 전단 변형률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B는 전단 응력 값이 증가하면 전단 변형률도 증가합니다. 그럼 3번은 뭡니까? 이건 여러분들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차나 액체 같은 유체가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는 높겠어요? 전단 응력이 낮더라도 변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전단 응력이 강하더라도 변형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울기가 결국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건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거를 이해하는데 핵심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해가 되죠. 추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추리하겠습니까? 나머지 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도 여러분들 마요네즈는 단순히 용기를 기울이기만 하면 흘러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한 힘 이상으로 눌러야만 나온대요. 왜냐하면 마요네즈는 전단 응력이 증가하여 항복 응력보다 커져서 변형이 일어나는 빙행 유체이기 때문이다. 이건 문제가 없네. 그죠? 이건 문제가 없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마지막 5문단에서 빙의 유체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게 결국 전단 응력, 일정한 전단 응력을 초과해야지만 변형되는 거. 마요네즈입니다. 꾹 눌러야지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럼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항복 응력이 여러분 커졌대요. 근데 전단 농우다. 이런 건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항복 응력이 작아졌대요. 전단 희박이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이 전단 농우나 전단 희박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전단 응력 때문에 점성 개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답은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는 이제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건데,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 중에 이런 문맥적 의미를 틀려서 다 맞았는데 2점을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해요.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맥적 의미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부르다란 말은 이거는 말하다 이 뜻이고, 부르다 이름을 붙이다 이 뜻입니다.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주제로 삼았다. 이건 대상으로 삼다기 때문에 2번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소원을 성취하였다죠. 근데 이루다는 구성하다 이 뜻입니다. 사건의 목격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알았죠? 등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다란 말은 무슨 뜻이죠? 생겨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미음은 발생하다 이 뜻이죠. 그럼 문맥적 의미가 다른 거는 이 단어들, 이 서술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이왕이면 동일한 성격의 주어, 동일한 성격의 목적어일 때 문맥적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과학지문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과학지문을 해설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읽을 때 제시된 지문이 다 중요하죠.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맞지만 내가 머릿속에 이해해서 기억해야 할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문학을 훨씬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수능 전까지 비문학을 어렵다 하고 기피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지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매일 일관성 있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글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